안녕하세요. 코로나 접종 백신은 mRNA 백신인 화이자 또는 모더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이자 논문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백신 논문을 안 봐도 되니까 공부할 양은 줄었습니다. 논문의 첫 문단은 왜 백신이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Prophylactic은 Preventing Disease라는 뜻입니다. 질병을 예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구진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 백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방하는 건 코로나에 감염되기 전에 방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코로나에 이미 걸렸던 사람은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가? 제가 걸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완치가 된 사람은 항체를 가지고 있을 텐데 말이죠. 예방 목적으로 백신을 맞을 이유가 있을까요? 백신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 코로나는 재감염되기 때문이죠. 백신을 안 맞으면 재감염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닌 겁니다. 또다시 감염되기 때문에 백신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CDC가 재감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738명 중에 236명이 또 한 번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감염되고 낫고 또 감염되고 낫고 하는 질병인 겁니다. 한번 걸렸다 완치되었다고 안전한 게 아닌 것이죠. 이 연구 결과에서는 재감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재감염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2.34배나 더 많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재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필요하고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재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수 감소해야 하는데 백신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치된 사람도 재감염되는데 계속 감염되는 사람이 생겨나는 한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지 않고 무한 반복하겠죠. 컨테인이라는 영어 단어는 퍼지는 걸 막다는 뜻이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백신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스폰서와 콜라보레이터가 바이오엔텍과 화이자니까 백신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야 하겠죠. 백신 천천히 보급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지원이 끊겨버리겠죠. 그러라고 연구진들에게 돈 준 게 아니거든요. 여기까지가 왜 백신이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문단에서는 이전 연구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전 임상 1상에서는 BNT162B2라는 화이자의 mRNA 백신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보고했었습니다. 임상 1상이니까 우리는 이전 연구 결과를 굳이 찾아서 보기보다는 지금 보고 있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좀 더 최신 정보를 포함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임상 1상보다는 임상 2상, 임상 3상의 연구 결과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임상 1상에서는 안정성과 면역원성을 확인했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BNT162B2가 어떤 백신인지 설명해 줍니다. 앞으로 BNT162B2라고 하면 화이자의 mRNA 백신을 지칭하는 겁니다. 리피드 나노파티클이 나오는데요. 한국어로 잘 설명해 놓은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NT162B2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외피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해당하는 유전 정보를 mRNA로 만들고 이를 지질 나노파티클로 감싸 세포 내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한 백신이다. 그러니까 리피드 나노파티클은 지질 나노파티클인데 mRNA를 감싸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포의 인지질과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RNA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쉽게 분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막이 필요한데 그 보호막이 바로
지질 나노파티클인 것이죠. 이거 어떻게 감싸게 만들었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이겠죠.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것이고요.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지는 논문에서 대충 소개는 해주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만 알고 있겠죠. 지질 나노파티클은 파티클이 입자니까 한국어로 지질 나노입자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핵심 기술 지질 나노입자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mRNA 백신을 만들려고 하면 mRNA를 감싸서 보호할 수 있는 지질 나노입자가 필수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질 나노입자를 만드는 기술을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방금 본 논문을 통해 mRNA 백신을 만들려면 지질 나노 입자가 필요하고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방향은 알았으니 한국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문위원회를 꾸려서 mRNA 백신을 국내에서도 개발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만들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현재 mRNA 백신을 보급하는 제약사가 소수인 것이겠고요. 지질 나노입자는 리피드 나노파티클인데 줄여서 LNP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LNP라고 하면 mRNA를 감싸는 보호막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건 효능이 있고 부작용이 작은 신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하는 기술도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mRNA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체내에 주입하자마자 곧장 분해되어 버린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적어도 목적지까지는 살아 있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막 기술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질 나노 입자까지 살펴봤는데요. mRNA가 무엇인지까지 정리하면 우리는 이제 화이자의 mRNA 백신의 정체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mRNA는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 DNA처럼 설계도입니다. 무엇의 설계도냐?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껍질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설계도입니다. 이걸 우리 몸에 주입해주면 mRNA 설계도에 따라 우리 몸 안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식하고 항체를 생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완치자도 재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화이자의 mRNA 백신은 설계도인 mRNA에다가 보호막인 지질 나노 입자를 감싸서 만드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